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이번 한 판만 70세 노인의 손이 허공을 더듬는다. 카드도 칩도 없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는다. 젊을 때 고치지 못한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가족은 떠났고 건강은 무너졌다. 남은 건 손에 새겨진 기억뿐.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이 변한다고. 젊을 때의 실수는 시간이 씻어준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말이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병실은 조용했다. 70세 노인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는 의자 하나.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하얀 벽을 물들였지만 그 빛은 이내 사라졌다. 어둠이 찾아왔다. 병실에는 형광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노인의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보는 건 천장이 아니었다. 그의 손이 움직였다. 천천히 익숙한 동작으로 손가락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쥐었다. 엄지로 무언가를 밀어 올렸다. 검지와 중지로 무언가를 펼쳤다. 카드였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말의 형태는 분명했다. 이번 한 판만. 그 말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문장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많이 쉬어야 합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호자는 오지 않는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다. 문자도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나이 70세. 도박으로 시작된 인생. 도박으로 끝나는 인생.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면 철든다고. 하지만 그는 알았다. 철이 드는 게 아니라 그저 늙어갈 뿐이라는 것을. 1982년 봄. 그는 28이었다. 친구가 말했다. 한 판만 해보자. 재미로. 작은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그는 카드를 받았다. 처음 잡아보는 감촉. 종이의 매끄러움. 모서리의 날카로움. 규칙은 간단해. 친구가 설명했다. 그는 들었지만 규칙보다 더 강렬한 게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손에 땀이 맺혔다. 시야가 좁아졌다. 테이블 위에 돈. 카드 뒷면의 무늬. 상대방의 표정. 모든 게 선명했다. 첫 판을 이겼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기는 순간의 그 감각. 온몸을 휘감는 전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순간이 중요했다. 친구가 말했다. 초보 운이네. 다음엔 잃을걸? 그는 웃었다. 다음에 또 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 돈을 만졌다.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취미일 뿐이야. 가끔 하는 거니까.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보다 빨리 자주가 되었다. 자주는 매일이 되었고 매일은 생활이 되었다. 그는 몰랐다. 그날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1985년. 그는 31. 직장은 있었다.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다. 하지만 통장에 돈은 남지 않았다. 이번 한 판만. 그 말은 주문이 되었다. 월급날 저녁. 집에 가는 대신 그는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다. 계단을 올랐다. 문을 열었다. 담배 냄새가 반겼다. 왔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알았다. 테이블에 앉았다.
카드를 받았다. 판돈을 걸었다. 시간이 흘렀다. 이겼다, 졌다, 또 이겼다, 또 졌다. 새벽 3시,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가 말했다. 알았어. 너 우리 단골이잖아.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자고 있었다.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내일은 다를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 다짐은 다음날 저녁이면 잊혔다. 1987년. 빚이 생겼다. 조금만 빌려줘. 금방 갚을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후배에게도 모두가 처음엔 빌려줬다. 그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갚지 못했다. 번 돈은 모두 다시 테이블로 갔다. 사람들이 하나씩 멀어졌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길에서 마주치면 피했다. 그는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번에는 진짜 이길 거야. 그럼 다 갚을 수 있어. 그 믿음이 그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1990년. 아내가 울었다. 당신 대체 왜 이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뭔 죄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안 할게.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약속해요. 제발, 약속해. 그날 밤 그는 진심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3일 뒤 그는 또 그곳에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말이 없어졌다. 저녁밥을 차려줬다. 하지만 같이 먹지 않았다. 빨래를 해줬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침대에서도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와? 아내가 대신 대답했다. 일이 바쁘셔서 그래. 하지만 아이는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딸은 더 어렸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반갑게 안겼다. 아빠 같이 놀아줘. 나중에. 아빠 피곤해.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는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핏발 선 눈, 주름이 깊어진 이마.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그곳으로 갔다. 1995년.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다. 아빠, 나 대학 갈 건데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했어. 하지만 준비된 것은 없었다. 아들은 알았다. 아버지의 거짓말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 끝나면 편의점으로 갔다. 밤 11시까지 일했다. 주말에도 일했다. 그를 보면서 그는 미안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다. 딸은 중학생이었다. 친구들은 새 옷을 입고 왔다. 새 가방을 들고 왔다. 딸의 가방은 낡았다. 옷은 작아졌다. 아빠, 나도 저런 거 사줄 수 있어? 다음에. 다음은 오지 않았다. 딸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대신 친구들 앞에서 가방을 감추기 시작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수저 소리만 들렸다. 그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다. 응, 아니, 몰라. 그는 느꼈다. 자식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밤 문틈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우리 아빠 왜 저래? 조용히 해. 아빠 들어. 들으면 어때? 어차피 아빠는 신경도 안 써.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손을 내렸다. 돌아섰다. 현관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갔다. 그날도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2003년. 아내가 떠났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는 서명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내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애들은 데려가요. 그래. 아들과 딸이 나왔다. 그들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잘 지내. 대답은 없었다. 문이 닫혔다. 집은 조용해졌다. 텅 빈 거실. 사용하지 않는 방. 혼자 먹는 밥. 그는 적응하려 했다. 하지만 적응이란 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느끼지 않게 되는 것뿐이었다. 2010년. 그는 60살이 넘었다. 직장은 진작 잃었다. 친구도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발은 그곳으로 향했다. 방은 바뀌었다. 사람도 바뀌었다. 하지만 테이블은 여전했다. 카드는 여전했다. 판도는 여전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기면 기뻤다. 지면 분했다. 적어도 뭔가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빈 냉장고, 꺼지지 않은 TV, 아무도 없는 침대.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늦게 집에 갔다. 새벽 4시, 5시 해가 뜰 때까지. 그러다 잠들었다. 깨면 오후, 다시 저녁이 되면 또 나갔다. 그게 그의 생활이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그는 웃었다. 늙어서 뭐 하겠어요. 이게 낙이죠. 하지만 그건 낙이 아니었다. 도망이었다. 자신으로부터의 도망. 2018년. 그는 쓰러졌다. 테이블에서 카드를 쥔 채, 야, 정신 차려. 누군가 그를 흔들었다. 눈을 떴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병원 가야겠는데? 됐어, 괜찮아. 일어서려 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 하지 마세요. 푹 쉬어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태어나던 날 저녁 그는 또 그곳에 있었다. 야, 너 병원 갔다 왔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카드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가 왔다. 세상이 멈췄다.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그가 가던 곳도 문을 닫았다. 처음으로 그는 집에만 있어야 했다. 혼자 아무 할 일 없이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사망자 수, 확진자 수. 그는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가. 무서웠다. 죽음이 아니라 혼자 죽는 게. 전화기를 들었다. 아들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내려놨다. 뭐라고 말하지? 10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아빠야. 그동안 잘 지냈니? 우스웠다. 그는 전화기를 치웠다. 대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찾았다. 클릭 몇 번. 카드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웃었다. 쓸쓸하게. 2023년. 그는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집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몇 시간 뒤 이웃이 발견했다. 아저씨, 아저씨. 119가 왔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눈을 떴을 때 병실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가족 연락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보호자는요? 없어요. 의사가 잠시 그를 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병실은 조용했다. 옆 침대엔 다른 환자가 있었다. 가족들이 왔다. 아내가, 아들이, 손주가. 할아버지, 뭐 드실 거 없어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 있어줘서 고마워. 그는 천장을 봤다. 자신의 침대 옆엔 아무도 없었다. 빈 의자만 있었다. 그날 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의식 중에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었다. 엄지가 무언가를 밀었다. 검지가 무언가를 펼쳤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머,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응? 그는 자신의 손을 봤다. 카드를 쥔 자세였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 미안해요. 그냥, 괜찮아요. 푹 쉬세요. 간호사가 나갔다. 그는 손을 내려놨다. 하지만 5분 뒤 손은 또 움직였다. 카드를 섞는 동작, 카드를 나눠주는 동작, 카드를 펼쳐보는 동작. 몸은 기억했다. 50년간 반복한 동작. 뇌는 잊어도 손은 기억했다. 밤새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2주째 의사가 말했다. 많이 회복하셨어요.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합니다. 그래요. 집에 가시면 꼭 약 드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네. 하지만 그는 알았다. 퇴원하면 어디로 갈지. 병실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어딘가에 그의 테이블이 있었다. 그의 카드가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고 이러다 진짜 죽겠어.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얼마나 갈지 그는 몰랐다. 퇴원 전날 밤 휴대폰을 켰다. 오랜만에 아들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겼다. 다시 걸었다. 또 끊겼다. 세 번째, 받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당연하지. 뭘 기대했어.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혼자 듣는 빗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퇴원 당일 짐을 쌌다. 가방 하나. 간호사가 물었다. 모시러 오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병원 문을 나섰다. 택시를 탔다. 어디 가세요? 집 주소를 말하려다 멈췄다. 집에 가서 뭐 하지? 아무데나 좀 돌아주세요. 기사가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운전을 시작했다. 차는 도심을 지났다. 익숙한 골목이 보였다. 예전에 그가 다니던 곳. 여기 세워주세요. 여기요? 네. 돈을 내고 내렸다. 골목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랐다. 문은 잠겨 있었다. 문패도 없어졌다. 그곳은 이미 사라졌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엄마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봤다. 자신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원에 온 적이 있었나? 같이 놀아준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불을 켰다. 텅 빈 방. 냉장고를 열었다. 전기가 나가 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손이 또 움직였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손은 카드를 다루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카드를. 그는 웃었다. 웃다가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울었다. 밤이 깊어갔다. 2024년 가을. 그는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다. 발견된 건 3일 뒤.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러 온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고했다. 경찰이 왔다. 구급차가 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원 확인. 가족 연락.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다. 장례식장, 3일장,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옆집 아주머니 1명, 관리사무소 직원 1명, 가족은 셋, 아내, 아들, 딸. 아내는 재혼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왔다. 아들은 넥타이를 맸다. 딸은 검은 옷을 입었다. 그들은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그는 젊었다. 아직 모든 게 남아있던 시절. 아들이 절을 했다. 딸도 절을 했다. 아내는 한참을 섰다가 고개를 숙였다. 셋은 구석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아빠 통장에 뭐 남은 거 있대? 없어. 빚만 있어. 그럼 장례 비용은? 우리가 내야지. 딸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아빠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었다. 빈소는 조용했다. 아들이 혼자 남았다. 교대로 지킬 사람이 없어서 영정을 받다. 아빠, 그렇게 불러봤다. 대답은 없었다. 아빠는 우리한테 뭐였어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저는 아빠를 미워했어요. 오래. 지금도 미워해요. 근데 말이 막혔다. 근데 왜 이렇게 슬프죠?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울었다. 미워서 우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었다. 화장터, 관 속에 누운 그를 마지막으로 봤다. 얼굴은 평온했다.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다. 문이 닫혔다. 불이 켜졌다. 가족은 밖에서 기다렸다. 2시간 뒤 작은 상자를 받았다. 그의 전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납골당으로 갔다. 작은 칸에 넣었다. 이름표를 붙였다. 끝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 딸이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몰라. 나도 평생 궁금했어. 아빠도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지. 안 힘들었으면 저러지 않았겠지. 그럼 왜 안 고쳤어요? 못 고쳤나 봐. 아들이 말했다. 젊을 때 못 고친 버릇은 나이 먹어도 안 고쳐지나 봐. 침묵이 흘렀다. 차는 계속 달렸다.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들은 아버지 방을 정리하러 갔다. 먼지 쌓인 방, 오래된 냄새, 서랍을 열었다. 낡은 카드 한 벌, 오래된 침 몇 개, 그리고 사진 한 장. 가족 사진이었다. 20년도 더 된. 아들이 어렸고, 딸이 아기였고, 엄마가 웃고 있었고, 아빠가 그들을 안고 있었다. 그 사진은 서랍 제일 깊은 곳에 있었다. 아들은 한참을 그 사진을 봤다. 그리고 알았다. 아버지도 사랑했다는 것을.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끝내 배우지 못했던 것뿐. 아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아빠, 그렇게 불렀다. 이제는 영영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이름. 젊을 때 못 고친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나이 들면서 철드는 게 아니다. 평생 쌓아온 모습으로 그대로 늙어갈 뿐이다. 변하고 싶다면 지금 변해야 한다.
내일은 너무 늦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